예, AOP 실습 예제를 할 텐데 오늘은 메시지를 보내는 예제입니다. 메시지 어드바이스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또 서로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포인트 10을 올려줄 거고요. 그 메시지를 읽으면 포인트 5를 올려줄 겁니다. 예,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하고도 좀 연관을 해서 AOP를 실습을 해보겠고요. AOP와 트랜잭션 처리를 활용해서 실습을 할 텐데, 글쓰기를 하면 포인트 10을 줄 거고요. 읽기를 하면 열람시간 수정하고 포인트 5를 부여하는 이런 동작들을 AOP와 트랜잭션 처리를 이용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TBL 유저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여기서 ID, 비밀번호, 이름,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 기본 제로를 줄 거고요. 메시지를 저장하는 TBL 메시지라는 테이블, 메시지 ID, 타겟 ID는 메시지를 받을 사람의 ID가 되겠고요. 샌더는 보낸 사람의 ID입니다. 메시지 내용, 메시지를 열어본 시간, 보낸 시간,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또 이 메시지의 일련 번호를 관리할 시퀀스를 만들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된다.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설정할 텐데, 메시지 테이블에다가 여기 보면 타겟 아이디가 있죠. 받는 사람의 아이디요. 근데 아무 아이디나 들어가면은 무결성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만으로 가능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포린키도 설정을 할 거고요. 또 메시지 테이블에 또 지금 받는 사람 아이디, 또 보내는 사람 아이디도 역시 유저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샘플로 이렇게 좀 계정을 몇 개 추가를 해볼 거고요. 추가해보고 메시지를 전송을 또 해볼 거고요. 테스트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자, 지금 유저 00이 유저 02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그렇게 되면 유저 02 보낸 사람한테 10포인트를 추가시켜 주는 거고요. 또 받는 사람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메시지를 읽은 시간을 현재 날짜로 시간으로 설정을 해주고 포인트를 5포인트 올려주는 거고요. 예,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사용자 테이블 ID, 비밀번호, 이름, 포인트는 기본값 제로로 했고요. 프라이머리 키는 유저 ID. 예, 두 번째로 메시지를 저장하는 메시지 테이블이고요. 여기가 일련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고요. 타겟 아이디는 받는 사람의 아이디, 샌더는 보낸 사람의 아이디, 이게 메시지 내용이고요. 오픈 데이트는 메시지를 읽은 시간, 샌드 데이트는 보낸 시간은 시스데이트 기본값으로 현재 시간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MID 메시지 일련 번호를 우리가 매번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이 번호를 관리할 시퀀스 객체를 만들죠. 네, 그래서 시퀀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시퀀스 이름이고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되는 시퀀스를 만들었고요. 이 시퀀스는 우리가 번호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메시지 SEQ니까 next bell 하게 되면 번호가 나오죠. 듀얼 테이블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번호가 1이 나오죠. 시퀀스 이름점 next bell 하면 번호가 나오죠. 시퀀스 이렇게 하면 다음 번호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계속 번호가 마치 우리가 은행 가서 번호표 뽑으면 다음 번호가 쭉 나오듯이 계속 번호만 나오게 되고, 이건 전진만 되고 후진은 안 되죠. 중간에 뭐 삭제가 되더라도 고유 번호니까 재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퀀스가 만들어져 있고, 그럼 우리 번호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이것만 딱 호출하면 번호가 나오는 거고요. 테스트를 위한 사용자 그 TBL 유저 테이블에 몇 사람을 추가를 해볼게요.
사용자 계정을 이렇게 몇 사람 추가해 봤어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해서 5명을 한번 추가해 봤고 확인해 보니까 잘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용자가 이렇게 5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유저 2번, 이 사람이 유저 00한테 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면 이거를 뭐 채팅처럼 해서 대화 내용을 서로 막 소켓으로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DB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 글을 쓰면은 이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테이블에다가 인서트를 시켜 놓으면 그 사람 그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것처럼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에다가 여기가 번호가 되겠고 이게 여기가 받는 사람이고 여기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유저 02가 유저 00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보냈고요. 그러면 메시지 테이블을 읽어보니까 하나가 올라가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오픈 데이트가 빠져 있어요. 아직 안 읽었으니까. 열람을 하면 이 시간을 최근 열람 시간으로 이제 보실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포인트를 10을 주겠다는 거죠. 포인트를 10 증가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저 02, 보낸 사람이 유저 02니까요. 유저 02한테 포인트를 10을 올려주겠다. 자, 하고 보니까 사용자 정보를 보면 유저 2번한테 포인트가 10이 올라가 있는 게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거를 트랜잭션 처리를 해가지고요. 메시지가 잘 보내졌으면 포인트를 추가하는 작업,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을 거예요. 근데 메시지는 갔는데 포인트가 이상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증가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처리가 완료된 게 아니죠. 두 개를 묶어가지고 트랜잭션으로 묶을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럼 유저 00이라는 사람의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읽습니다. 지금 번호가, 이 번호는 좀 틀릴 수 있어요. 시퀀스 쓰다 보니까. 저는 18번인데 여기다 18하고 자, 이 일련 번호, 메시지 번호가 18번인 것에 대해서 열람 시간이 아까 널이었죠. 얘를 현재 날짜로 바꿔라, 시간으로 바꿔라. 업데이트 되었대요. 자, 그럼 메시지 내용 다시 한번 보니까 아까는 여기가 비어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물론 지금 여기 화면상에는 날짜만 보이는데 이따가 보면은 시간이 찍힙니다. 그런 후에 포인트를 줘야죠. 읽은 사람은 포인트 5를 주기로 했으니까요. 자, 읽은 유저 아이디 00인 사람한테 포인트 5를 줍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보낸 사람은 10포인트가 올라가 있고 읽은 사람은 5포인트가 올라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메시지를 읽었을 때 열람 시간 바꿔주는 거하고 또 포인트를 5점을 주는 거하고 두 개가 트랜잭션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AOP와 트랜잭션 처리를 같이 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일단 메시지 테이블은 지우도록 할게요. 지금은 좀 초기화, 사용자 정보는 남겨놓고요. 메시지 테이블은 삭제할게요. TBL 메시지. 자, 메시지 테이블을 삭제하고 지금까지 한 작업을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려면 커밋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드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이번 실습을 할 때는 이런 파일들을 만들 거예요. AOP하고 컨트롤러하고 DTO 또 메시지 전달 메시지 관련 기능 메시지 DAO 또 포인트 DAO 또 서비스는 메시지로 하나를 묶을 겁니다. 자, 그리고 뷰를 지금 안 만들었는데 뷰는 따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이제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내는 테스트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메시지 DTO라는 클래스를 만들겠는데요. 패키지 model.message.dto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 만들겠습니다. model.message.dto 패키지 만드시고요. 거기에 클래스 추가요.
예, 그래서 메시지 테이블의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드들을 선언했고요. getter, setter와 toString까지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user DTO인데요. 예, 같은 패키지에다 만들겠습니다. 예, user DTO 사용자 정보 ID, 비밀번호, 이름, 포인트. 예, 나머지 getter, setter와 toString입니다. 예, 이번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model.message.dao 패키지를 만들 거고요. 거기에 인터페이스 만들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네, 패키지 먼저 추가합니다. model.message.dao 패키지고요. 네, dao 패키지에 new interface message dao. 예, message dao 메시지 생성하는 메서드, 읽는 메서드, 뭐 상태 변경하는 메서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럼 이 dao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같은 패키지 만드는데요. message dao impl 인터페이스에 message dao 선택하시고요. dao. 네, 그럼 기본 코드가 완성이 되죠. 예, 그래서 현재 클래스를 이 클래스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스프링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리파지터리 어노테이션을 붙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SQL 세션 myBadis를 이용해서 SQL 명령어를 실행시켜 주기 위해서 이걸 생성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스프링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객체를 전달받아서 주입받아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젝트. 네, 그리고 메시지를 추가하는 메서드. 네, 이거 좀 이따가 이제 매퍼에다가 쿼리를 작성할 겁니다. 네, 그러면 SQL 명령어를 작성하겠는데요. 이름을 메시지 매퍼라고 하겠습니다. 네, 리소스 디렉토리에서요. 매퍼스에 여기다 폴더를 하나 만드시죠. 폴더는 뭐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정리를 하는 게 좋으니까 파일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폴더 만들어서 메시지라고 폴더를 만드시고요. 샘플 매퍼를 복사해서 붙일게요. 이름을 메시지 매퍼라고 고치겠고요. 네, 열어서 네임스페이스는 고쳐주세요. 메시지. 네, 그리고 쿼리 작성하겠습니다. 네, 자, id가 create 메시지 테이블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쿼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 저장한 후에 또 포인트, 점수 메시지 글을 쓰면 10포인트를 주기로 했죠.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model.message dao 패키지에 포인트 dao랑 포인트 dao 인플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먼저 포인트 dao를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예, 그래서 포인트를 올려주기 위해서 사용자 아이디와 포인트 값을 받는 메서드를 만들었고요. 예, 구현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포인트 dao impl 인터페이스의 포인트 dao. 네, 기본 코드 만들었고요. 예, 구현 클래스고요. 여기도 리파지터리 스프링에서 이 클래스를 객체를 관리를 하고요. SQL 실행을 위한 SQL 세션. 예, 업데이트 포인트라는 쿼리로 줄여서 수정을 할 텐데 지금 SQL 아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10포인트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변수가 여기 보낸 사람 아이디하고 또 포인트 이거죠. 두 가지 값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보내야 되니까요. 해시 맵으로 묶었어요. 묶어서 맵을 전달했고요. 예, 이번에도 이제 XML 파일을 만들 텐데요.
포인트 매퍼.xml 파일 만들겠습니다. 예, 디렉토리는 우리 메시지 디렉토리를 그대로 쓸게요. 예, 샘플 매퍼를 복사해서 메시지 디렉토리에다 붙이고 이름을 포인트 매퍼라고 하겠습니다. 예, 포인트 매퍼 여시고요. 네임스페이스는 포인트라고 할게요. 예. 자, 포인트, 네임스페이스 포인트, 업데이트 포인트, 예, 여기가 id가 되겠고요. 여기는 점수죠. 예, 포인트 점수. 변수 두 개가 해시맵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예. 모델 쪽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서비스 단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예, 서비스.메시지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메시지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메서드, 메시지를 추가하는 메서드와 메시지를 읽는 메서드 두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서비스 패키지 서비스.메시지 패키지에다가 메시지 서비스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 추가 메서드, 메시지 읽기 메서드 두 개가 있고요. 자, 이 구형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죠. 메시지 서비스 인플 만들 텐데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트랜잭션 처리를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요. 트랜잭션, 자, 지금 이제 트랜잭션 처리에 이해가 되는데요. 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A가 B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저장이 돼야 되고, 그 후에 보낸 사람한테 10포인트를 올려줘야 되죠. 그럼 두 가지 동작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메시지는 잘 갔는데 포인트가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처리는 완료된 게 아니죠. 예, 이런 건 묶어줘야 됩니다. 트랜잭션이라는 단위로 묶어줘야 되는데, 자, 이 스프링에서는 트랜잭션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해당되는 메서드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 보세요. 자, 이게 메시지를 보내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점수를, 포인트를 10점 올려주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잘 갔는데요. 점수를 10포인트 올리다가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 보낸 것도 취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완료된 게 아니니까. 예, 그런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하게 이 트랜잭셔널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됩니다. 그럼 트랜잭셔널이 붙어 있는 메서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코드가 완료되지 않으면 롤백을 시켜버립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트랜잭셔널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쓰기 위해서는 설정을 추가를 해야 돼요. 예,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루트 컨텍스트에다가, 컨텍스트 XML에다가 거기 보면 tx라는 어노테이션, 그 네임스페이스의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빈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트랜잭션 관리자, 예, 데이터 소스에서 트랜지션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빈을 만들고, 어노테이션 드리븐, 자, 이게 이제 아까 트랜잭셔널 이런 어노테이션이 있었죠? 그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메서드를 인식하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 컨텍스트.xml을 열어주세요. 자, 루트 컨텍스트.xml 열어보시면, 자, 여기 소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네임스페이스를
두 번째 탭 눌러보시고요. 소스 옆에 네임스페이스 탭이 있죠? 누르시고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TX가 있습니다. TX, 이게 트랜잭션 처리 관련된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는 겁니다. 예, TX를 체크하세요. 그러면 물어보거든요. 오케이 하고 소스로 가보시면, 자, 아까 없던 뭐가 생겼냐면 이게 생겼어요. TX라고 돼 있죠. 또 뭐가 생겼냐면 여기 스키마 로케이션에 보면 이게 또 생겼어요. 네. 물론 이거 수동으로 우리가 양쪽에 추가를 해도 되지만 쉽게 네임스페이스 쪽에서 여기를 체크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소스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고 아까 적어드린 두 가지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트랜잭션 관련 빈을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죠.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JDBC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 매니저. 길어요, 이렇게. 예. 클래스 이름도 길고 앞에 경로도 길고요. 그리고 이 빈이라는 태그는 결국은 자바 코드로 작성할 거를 이렇게 XML로 작성한 거죠. 그러면 서버가 올라올 때 이 파일을 읽어드리기 때문에 이 빈으로 태그에 있는 내용들을 메모리에 다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자료형이고 이게 변수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는 변수들이 있잖아요. 프로퍼티가 바로 변수가 되는 겁니다. REF는 다른 빈의 아이디예요. 데이터 소스라는 빈이 위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데이터 소스가 이거거든요. 이 빈을 참조한다. 네. 그리고 이게 변수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x 아까 우리가 tx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용 가능하게 됐고요. 어노테이션 드립은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추가하고자 하는 트랜잭셔널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인식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준비됐으면은 이제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메시지 서비스 인플이요. 메시지 서비스 IMPL 인터페이스의 메시지 서비스. 네, 현재 클래스가 스프링에서 관리하는 서비스 빈이다. 이렇게 어노테이션 붙여주시고요. 자, 우리가 인젝트를 할 때 의존관계 주입이죠. 이 메시지 DAO와 포인트 DAO를 우리가 직접 뉴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인젝트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뉴를 하고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객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메시지 DAO가 이 메시지 서비스가 호출될 때마다 사용자들이 서버는 한 대인데 클라이언트가 많잖아요. 사용자들이 이 메시지 서비스 사용할 때마다 DAO가 계속 생기겠죠. 그럼 또 다 쓰면 또 소멸되고 생기고 소멸되고 하면 서버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맡기지 않고 얘를 인젝트해서 아예 처음에 서버가 스타트업 될 때 하나를 다 올려놔요. 그거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 사용량도 절약이 되고 뉴, 딜릿 계속 생성하고 없애고 이런 처리의 시스템이 자원을 소모하지 않죠. 네, 코딩하기도 쉽고. 네, 그래서 인젝트를 붙이는데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 DAO랑 포인트 DAO 두 개를 인젝트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하세요. 그러면 이 나는 메시지 DAO랑 포인트 DAO를 두 개 다 인젝트 할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위에 것만 되고 밑에 거는 안 돼요.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인젝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메시지 추가라는 서비스에서, 자, 지금 이게 서비스 단위죠. 우리가 서비스 단하고 DAO 단하고 약간 좀 혼동스럽잖아요. 근데 보면 서비스는 좀 더 큰 단위라고 볼 수 있고요. DAO는 세부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시지 추가랑 포인트 올리는 거는 개별 업무죠. 하지만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업무예요. 같은 업무인데 세분화된 업무죠. 그러면 서비스는 약간 좀 큰 단위의 업무라고 보시고요. DAO에서는 세부 단위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메시지는 잘 등록이 됐는데 포인트를 10 올리다가 에러가 나버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DB가 어떻게 되냐면 메시지는 갔는데 포인트가 안 올라가서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메시지가 잘 등록이 됐지만 여기서 에러가 나면 이것도 캔슬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록하도록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드로 작성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잘 등록이 됐는 여기서 잘 처리가 됐는지 또 확인해 가지고 또 롤백을 시킬 수도 있지만 쉽게 하는 방법이 이거죠. 트랜잭셔널. 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트랜잭셔널 이거만 붙이면은 이 메서드 안에 있는 코드들이 다 완료가 되어야 커밋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롤백 처리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서비스와 모델 처리는 모델 쪽은 다 끝났고 이제 컨트롤러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키지를 controller.message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거기에 메시지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죠. controller.message 예, 거기에 메시지 컨트롤러 자, 지금 이 컨트롤러는 이번 실습에는 우리가 JSP 페이지를 안 만들 거예요. 원래는 이제 만드는 게 좋죠. 만들어서 폼을 만들어서 그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게 좋지만 이번엔 툴을 이용해서 그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REST 컨트롤러를 이번에 써서 여기에 입력되는 데이터도 JSON 그리고 여기서 되돌려주는 데이터도 JSON 이렇게 할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자료를 입력할 때 JSON은 처음 해보는 거죠. 예, REST 컨트롤러 쓸 거고요. 여기 보시면 메시지 추가 메서드인데 예, 여기 보면 request body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죠. 이게 이 DTO를 어떻게 받냐면 JSON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JSON 형식으로 JSON은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으로 들어오면은 얘를 이게 JSON을 DTO 타입으로 바꿔서 또 처리를 쭉 할 거고요. 예, 리턴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엔터티라는 걸 리턴할 텐데 리스폰스 엔터티에서 그 메시지하고 에러 코드랑 같이 보낼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되돌려주는 값도 JSON으로 보낼 거예요. 예, 입출력이 다 JSON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쉽게 REST 컨트롤러 했고요. 예,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 REST 컨트롤러, REST 컨트롤러 또는 컨트롤러로 해도 되는데요. 예, 여기를 그냥 컨트롤러로 하려면 여기다 뭘 붙여야 되냐면 response body라는 걸 또 붙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REST 컨트롤러라고 했고요. 자, 공통적인 매핑, 여기는 세부적인 매핑이죠. 예, 그냥 슬래시, 그러니까 메시지까지만 하고 슬래시를 했어요. 예, 메시지스, 예, 뒤에다 S 붙이겠습니다. 메시지스 S 여기까지만 딱 붙이면 이 메서드가 호출되는데, 근데 이 포스트 방식일 때만 이 코드가 실행되게 만든 거죠. get 방식으로는 호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리퀘스트 바디가 있는데 이 리퀘스트 바디가 붙은 코드는요, 입력되는 데이터가 JSON 형식일 때, 예, JSON으로 입력되는 형식일 때 리퀘스트 바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먼저 메시지를 추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처리하다가 만약에 성공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에러가 나면 캐치절로 떨어져서 에러가 나오고, 자, 이게 돌아가고요. 잘 메시지가 전달되고 트랜지션 처리까지 잘 끝났다. 그러면 네, 여기가 리턴이 되는데요. 이 리스폰스 엔터티는 뭐냐면요, 코드를 실행했어요. 실행했으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메시지하고 간단한 메시지와 에러 코드를 함께 리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성공했을 때는 success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 이게 OK라는 게 200이거든요. 성공. 잘 실행이 되었다. 자, 이렇게 하면 받는 쪽에서는 성공,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실패하게 되면 여기 bad request가 F3
눌러보면 이게 400이거든요. 요청이 잘못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하고 에러 코드를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이 메시지 관련 서비스, 이것을 AOP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주제가 AOP니까요. AOP를 이용해서 이 서비스 쪽에 그 AOP 설정을 해서 전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AOP 패키지에다가 만들 거고요. 메시지 어드바이스 클래스를 만들죠. AOP 패키지에 메시지 어드바이스. 자, AOP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컴포넌트, 이것도 역시 빈이죠. 빈인데 지금 뭐 이거는 특별히 뭐 서비스도 아니고 컨트롤러도 아니고 DAO도 아니고, 그래서 컴포넌트 하면 역시 이것도 빈으로 등록이 됩니다. 에스펙트 하면 이제 AOP 기능을 제공하는 객체로 이제 등록이 된 거고요. 여기는 로그 관련 기능이고요. 자, before가 있고 around가 있죠. after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코드 전에 자동 호출되는 어드바이스. 핵심 업무 수행하기 전에 잠깐 들러서 여기를 먼저 처리해라, 그 얘기죠. 로그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요. 자, 이게 범위인데요. com.example spring 02의 서비스의 메시지 서비스로 시작하는 모든 클래스들이고요. 그 모든 클래스의 모든 메서드들, 그리고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호출되기 전에 이걸 실행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아이콘이 보면 이렇게 위로가 있죠. 그리고 참 이거 하기 전에 이게 중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로그 어드바이스 있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로그 어드바이스의 이 어라운드를 좀 막아주세요. 예, 지금 중복이 되면 또 너무 로그가 많이 쌓이니까요. 이것도 돌아가고 지금 작성하는 것도 돌아가면 너무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주석 처리해 주세요. 여긴 주석 처리해 주시고, 지금 메시지 어드바이스만 우리가 테스트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거고요. 클래스 이름, 메서드 이름, 매개 변수 정보 보여줄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어라운드니까는 호출 전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메시지를 보냈다 이겁니다. 메시지 add 했으면 그 전후에 돌아가는데 여기가 기준이에요. 자, 이 프로시드 앞에가 호출 전이고 프로시드 다음이 호출 후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before하고 이 around하고 약간 좀 형식이 좀 틀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join point라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예요? proceeding join point라는 게 들어가죠. 예,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은 거죠. 메시지에 못하고 있었군요. 메시지 서비스로 시작하는 모든 클래스들, 또 그의 모든 메서드들, 매개 변수 모든 메서드, 모든 매개 변수가 포함된 메서드. 자, 얘네들에 대해서 호출 전에는 이게 실행되고 호출 후에는 이게 실행됩니다. 실행 시간 체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는 로고 수집하고요. 메시지 서비스 전후에는 시간 체크하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드 작성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이번 실습할 때는 우리가 뷰를 만들지 않았고요. 확장 프로그램, 어드밴스드 REST 클라이언트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를 깔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깔 텐데요. 이게 여기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 깔 때는 여기 이제 앱이 있잖아요. 앱을 누르시고 웹스토어가 있죠. 근데 웹스토어에는 전에는 이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빠졌더라고요. 자, 웹스토어에 가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나옵니다. 어드밴스드 REST 클라이언트 이렇게 치면은 안 나와요. 여기서 잘 안 나와서 그냥 구글 검색으로 찾으면 나와요. 구글.com에서
어드밴스드 REST 클라이언트 이렇게 치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이게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롬 앱스토어에 있는데 제가 잘 검색 못한 건지 아까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서 크롬에 추가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추가. 그럼 앱 추가를 하세요. 앱 추가. 확인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럼 좀 기다리시면은 이 ARC 이런 이름으로 설치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ARC를 클릭을 해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스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주소하고 방식하고 데이터를 쓰면은 컨트롤러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법을 좀 잠깐 보시면은, 예, 입력 데이터를 우리가 제이슨으로 이제 보낼 텐데요. 자, 방식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 일단 보시면, 메소드 보세요. 메소드에 보면, get으로 돼 있죠? 밑에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죠. get과 post 뿐 아니라, put, delete, 이런 것도 처음 보시죠? 예.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get 방식과 post 방식을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했는데, 밑에 보면 또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HTTP 응답 코드와 메소드 해서, 예, 좀 이따 이제 우리가 테스트 해보겠지만, 응답 코드, 아까 뭐 400번도 있었고, 200번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이게 응답 코드들이에요. 200번이 오케이, 성공. 또, 예, 뭐 400번은 잘못된 요청. 우리가 스프링으로 개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에러 중에 하나가 400 에러예요. 400 에러는 잘 못 보셨죠? 네, 나중에 보면 400 에러가 잘 나오고요. 또 404 많이 봤죠? 페이지가 없다. 또 500 에러 많이 나왔죠? 서버 오류. 네, 나머지 그 에러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소드 종류가 get과 post를 우리가 주로 봤는데요. 그거 외에도,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head, 또 옵션즈, put, 또 delete이라는 것도 있고요. 삭제를 위해서 trace, connect,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로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는 get과 post만 알아도 충분히 개발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할 텐데, 메소드는 이제 post라고 할 거고요. request URL에다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localhost spring 02 messages. 그럼 컨트롤러 아까 메소드가 호출되죠? 포스트로 해야 돼요. 바디에다가 바디 컨텐츠, 자, 먼저 이거 해보겠습니다. 메소드는 포스트, 메소드를 포스트로 선택해야 되고요. 자, URL에다가 적으시죠. 자, 로컬호스트 서버를 먼저 구동하세요. 네, 서버 탭에 가서 서버가 지금 꺼져 있는데 켜겠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트 방식 주소는 이거죠. 네. 로컬호스트 다음에 포트 번호가 혹시 붙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실행하는 환경 체크하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로컬호스트 다음에 포트 번호가 80번 쓰고 있어가지고 안 썼는데요. 자,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냥 메시지스 하고 엔터 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건 get 방식이잖아요. 포스트 방식일 때만 우리가 열어놨거든요. 아까 코드에 보시면, 자, 슬래시가 있긴 있는데 포스트 방식일 때만 해놨기 때문에 얘가 없었으면 되는 거죠. get도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내야 되잖아요. 내용 보낼 때는 body 컨텐트 타입에다가 애플리케이션 JSON을 선택하고요. 에디터는 raw input을 선택할 거예요. 자, 이 확장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아래쪽에 보시면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잖아요. 바디를 찍으세요. 바디를 찍은 다음에 바디 컨텐트 타입에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는 JSON으로 보낼 거니까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JSON,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에디터 뷰에다가 뭐로 되어 있냐면 로우 인풋으로 되어 있죠. 예, 여긴 고칠 거 없어요.
처음에 헤더에 있었는데 바디로 옮기고 여기만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하고 여기다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제이슨은 중괄호가 들어가고 변수 콜론 값으로 들어가죠. 제이슨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냐면 이걸 집어넣으세요. 이 값을. 자, 중괄호가 있고 앞에 변수명 콜론 값이고 쉼표거든요. 타겟 아이디 유저2가 유저02가 유저01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예, 이 내용을 그 에디터에다가 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제이슨 형식에 맞게. 형식이 좀 틀리면 이렇게 빨간색이 떠요. 에러가 없이 잘 작성이 돼야 되고요. 여기까지 다 됐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샌드 버튼이 있거든요. 그럼 보낼게요. 샌드 하면 진행이 되고 있죠. 서버에 전달이 되다가 결과가 200 OK 떨어졌으면 잘 된 겁니다. 200 OK 떨어졌으면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 처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테이블로 갈게요. 테이블에 가서 자, 유저 테이블을 확인해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지만 유저 여기도 좀 초기화를 시킬 거 그랬군요. 자, 우리 딜릿을 이 점수 자, 메시지 테이블 다시 한번 딜릿하고요. 그 다음에 TBL 유저 테이블에서도요, 포인트를 일단 다 제로로 만들게요. U 포인트죠. 예. U 포인트는 제로 해서 포인트도 제로로 만들고 커밋 할게요. 예,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까 AOP 여기 이 프로그램 ARC 프로그램 여기서 send 하면 쭉 진행이 되다가 오케이 200 오케이 떨어졌죠? 석세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DB에 가서 다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사용자 테이블 보니까요. 자, 지금 이 유저2가 유저1한테 보냈죠. 유저2가 보냈죠. 점수 10점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메시지 테이블도 볼게요. 자, 메시지 보니까 유저2가 유저1한테 이런 메시지 보냈죠. 네, 그럼 뭐예요? 트랜지션 처리가 잘 되었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코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이 데이터가 컨트롤러에 전달될 때 이 부분이 중요하죠. 리퀘스트 바디 이 어노테이션이 자, 제이슨은 지금 우리는 제이슨 형식으로 보냈는데 이거 스트링이죠. 스트링이란 말입니다. 자, 스트링인데 스트링을 DTO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변환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변환 과정을 이 리퀘스트 바디라는 어노테이션 붙임으로 인해서 그 처리가 자동화가 되었어요. 형식에 맞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서비스 잘 작동이 된 거죠. 보시다시피 두 가지가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되돌려줄 메시지는 석세스, 상태 코드는 200이었죠. 자, 아까 툴에 다시 ARC 툴에 와볼게요. 아래쪽에 밑에 보시면 여기 200 코드가 온 거를 볼 수 있고 석세스란 말이 보이죠. 석세스라는 메시지가 리턴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오타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코드에서 매퍼 중에서요, 포인트 매퍼를 열어주시죠. 자, 포인트 매퍼에서 한번 오타를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면 TBL 유저인데 TB라고 좀 썼어요. 이렇게 하고 재시작을 서버를 다시 재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 가서 껐다가 톰캣 서버를 다시 올릴게요. 여기 일부러 지금 에러 나는 거 보고 싶어서 오타를 낸 거예요. 네, 서버 켜졌고, 자, 지금 아마 여기서 에러 나겠죠. 그러면 메시지는 잘 추가됐을 텐데, 그렇죠. 점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 트랜잭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둘 다 롯백이 된다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이 오라클에서 이거 다시 초기화 시킬게요. 메시지 초기화 시키고 포인트 다시 제로로 만들고 커밋까지 해놓고 이제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다시 ARP 프로그램에 가서요. 샌드. 네, 똑같습니다. 그냥 샌드. 샌드 하니까 쭉 가다가 예, 400에러가 떴죠. 배드 리퀘스트.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에러 메시지가 쭉 나왔어요. 자, 그러면 테이블을 볼게요. 테이블에서 일단 메시지 테이블을 읽어봅니다. 없죠. 자, 메시지는 문제가 없는데 점수 올리다가 에러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얘도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는 롤백 됐다는 얘기죠. 트랜지션이 걸려 있어서. 자, 유저 테이블 볼게요. 여기는 원래 당연히 안 됐을 거고요. 자, 그래서 트랜지션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트랜지션을, 이 어노테이션을 이제 빼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빼고 우리 서비스 메시지 서비스 인풀이요. 자, 메시지 서비스 인풀에서요,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 있잖아요. 여기를 막아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메시지는 전달되는데 포인트가 안 올라간 상태가 돼버리겠죠.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면 ARC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올려볼게요. 자, 이번에 다시 또 샌드. 네, 진행되고 있고요. 네, 400 에러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보시는데, SQL 보시는데, 우선 메시지 테이블에 보니까 네, 메시지는 전달됐어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안 올라갔죠. 그런 거예요. 무결성이 깨진 거죠. 네, 업무 규칙에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트랜잭셔널이라는 그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을 해본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원상 복구할게요. 래퍼에서도 다시 TBL 유저 이렇게 다시 살려놓고 서버를 껐다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SQL도 다시 초기화 시킬게요. SQL에 가서 메시지 테이블 지우고 점수 테이블도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커밋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ARC 프로그램으로 다시 이제 또 보내볼게요. 이제 성공하겠죠. 샌드 하니까 잘 전달이 되고요. 예, 200 오케이. 그래서 테이블에 가보면 메시지 테이블에 잘 올라갔고요. 포인트도 잘 쌓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STS에 가서 콘솔 창을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AOP가 잘 작동이 되는지도 봐야죠. 자, 보시면 자, 여기서 네, 핵심 업무 코드의 정보 보이죠? 네, 여기가 무슨 클래스에 무슨 메서드가 호출됐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또 메서드하고 매개 변수가 매개 변수를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 보냈다는 게 DTO로 쌓여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럼 뭐예요? 우리 어드바이스에 로그 어드바이스에서요, 지금 메시지 어드바이스예요. 메시지 어드바이스에서 이거가 잘 돌아간 거 확인됐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실행 시간이 잘 나오는지 볼게요. 그러면 글을 쓰는데 걸린 시간이 여기를 비포가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요, 주석 처리할게요. 예, 주석 처리하고 이번에 어라운드. 예, 그래서 보면 여기 add 메시지에서 183 그랬죠. 그러니까 이 메서드 호출하는데 걸린 시간이 183ms가 걸렸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앞에다 좀 더 이런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이렇게 옆에 이제 좀 추가했어요. 이 비포도 그냥 살리세요. 비포도 살리시고 두 가지 다 쓸 수 있으니까요. 예, 지금 앞에 잘 안 보여서 이거 추가했고요. 다시 한번 글을 올려볼게요. 샌드. 네, 잘 석세스. 그러면 콘솔에서
로고를 보니까 예, 잘 찍히고 있죠. 네, 그럼 뭐예요? 지금 AOP도 잘 작동되고 있고 또 트랜지션 처리도 잘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AOP에 대해서 실습을 했는데요. AOP는 어떤 지금같이 이제 로고를 수집한다든지 뭐 실행 시간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공통적으로 뭐 범용적으로 쓰이는 기능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번 작성하지 말고 이렇게 지원하는 클래스에다가 어드바이스 클래스에다가 작성해 놓으면 그 매번 작성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예, 개발 생산성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